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역시 여당 갈등 얘기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의 갈등이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갈등으로 좀 번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당 대표의 임무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다. 당 대표는 법적 그리고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못을 박은 것이 당대표로서 말하겠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이거는 원내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 이걸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일 여당 집안 싸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던 게 그 확대 간부 회의의 이제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의 자리였거든요. 거기에는 뭐 한동훈 대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직자들이 이제 쭉 앉아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이제 추진을 하자라고 이제 발언을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의 이제 그 발언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이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따라 붙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게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다.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이제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원내대표인 내가 총괄하는 사안이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이제 총의를 모아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이거는 나랑 상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상의 없이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 맘대로 못해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렇게 반발을.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그 자리를 곧바로 박차고 나간 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는 뭐 일종의 이제 급하게 누군가와 이제 논의할 어떤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용산이라든지 혹은 친윤계의 다른 인사들하고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뭐 누군가랑 좀 상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좀 벗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만큼 이 상황이 친윤계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 변수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당 대표의 공식적인 제안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한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곧바로 반박을 한 셈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일 수가 있는 게 의원총회의 의장 역할을 하는 게 또 원내대표이고 뭐 물론 이제 당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발언 권한에 대해서도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강조하는 것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일종의 견제작용. 뭐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카톡방 논란은 뭡니까 그게? 단체 카톡방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의 뭐 정면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후 6시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배현진 의원,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에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사진 나가고 있죠 유튜브에? 네,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유튜브로 좀 같이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글을 올렸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답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분쯤 뒤에 다시 글을 올려가지고 그동안 당의 기조와 주장과 관련된 당의 기조와 주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께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라고 이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친한계 의원들이 한 오후 8시쯤 돼가지고 배현진 의원을 일종의 이제 지원 사격하는 그런 추천 글, 릴레이 글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라고 이제 박정훈 의원이 올렸고 한지아 의원은 의총을 열어서 충분한 설명을 좀
좀 해달라라고 올렸고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건강하지가 않다. 예. 김상욱 의원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호소한다. 조경태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의총을 열어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는 절차를 밟기 바란다라고 친한계 한 1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연속해서 이제 글을 올리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뭐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예. 것처럼 이 금정구 부산 금정구를 한동훈 대표가 방문했던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인파들이 모여 있는 예. 사진입니다. 그걸 올리면서 당 대표를 환영하는 부산 금정구민의 모습입니다라고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마치 그 친윤계 의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양새가 된 거고 예.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별다른 답이 없으니까 예. 배현진 의원이 한 번 더 오후 10시쯤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예. 라고 이제 물은 뒤에 덧붙여가지고 배준영 수석, 그러니까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배준영 수석 보고하세요. 라고 이제 질책하듯이 예. 글을 올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루를 넘겨서 오늘 예. 오전 8시쯤에 답을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아, 이 윤한 갈등이 이제 의원들 간의 어떤 세력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격한 얘기들이 친한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윤계 의원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뭐 사실상 이제 침묵하고 있는 예. 뭐 그런 양상이고요. 어떤 상태일까요?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그거는 사실 예. 의원들 본인들만 아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추정하기 쉽지 유효합니다.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세력 싸움에서 네. 친윤계 의원들도 일제히 어떤 공세적 입장을 취할 네. 수도 있었는데 네. 조용한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제 예. 추정은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예. 일단 우선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좀 예. 시간을 좀 들인 뒤에 오늘 오전에야 이제 의원총회 언급을 꺼낸 것, 그것도 예. 아마 이제 숙고하는 시간, 논의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당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친윤계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이제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좀 쉽지 않다. 명분이 크게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 명분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친한계의 편을 들어서 대통령이나 용산과 맞서는 모습을 예. 이제 보여주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이제 지켜보는 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언한 국감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진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친한계와 친윤계가 거기서 이제 진짜 논쟁을 좀 벌여서 누구의 세가 이제 더 센가를 이제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다만 또 일각에서는 뭐냐면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고 시간을 벌기 위한 뭐 장치를 걸었습니다만 예. 실제로 만약에 친윤계와 친한계가 의원총회에서 맞붙어서 하다못해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뭐 표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누군가는 물러나야 되는 수준의 굉장히 좀 격렬한 싸움이 되는 셈입니다. 예. 표결로 숫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런 충돌까지 과연 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당내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양상이 복잡하게 흘러가는군요. 예.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에는 뭐 권성동, 홍준표,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친윤이 아닌 사람들도 점점 하나둘 어떤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고 가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조용한 반면 예. 친윤계 뭐 권성동 의원도 친윤계로 분류를 할 수는 있긴 예. 합니다만 홍준표 시장은 네. 뭐 완전 친윤계가 지금 현재 스탠스는 돼버린 것 같은 네.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원내 사안을 당 대표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관여하는 건 월권이다. 예. 라는 제가 보기엔 다소 좀 애매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마도 이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도 당 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지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하는 거는 월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모호합니다. 예. 네,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들어주는 건 확실하게 아닌 것 같고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편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정도가 금도를 넘어갈 때 예. 이럴 때는 우리 편한테 상당한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애들로 비판한 걸로 보이고 권성동 의원이 오늘 이례적으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최근에는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견제구를 날려왔었는데 예. 오늘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연동하는 거는 우리 당의 당론이고 예. 당론을 변경하려면 원내대표와 상의를 사전에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이건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예.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또 이제 반론을 내세운 게 권성동 의원이 이제 당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동시키는 당론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확인을 해봤더니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당 사무처가 조사를 해보니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문제를 연계시키는 당론을 정한 적은 없다. 네. 그러니까 당론인 건 아니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한 적은 없다. 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당시 당론으로 채택된 적이 없었고 그 당시 원내 지도부에서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내민 적은 있다. 예.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공식적인 당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론을 거슬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론을 지금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취지로 좀 들리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 논리 싸움을 하다 이제 팩트 싸움을 하게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면 서로 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내 싸움에서는 상당히 좀 강도가 높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제 이 싸움에 슬쩍 좀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있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예.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는 역시 원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예.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준 거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은 마치 집권 여당 대표가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인 거고 이게 자칫하면 이제 야당처럼 행동한다라는 얘기로까지 좀 번지는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좀 견제를 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움직일 여지가 굉장히 좁군요. 뭐 여러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답답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새가 일단 밀리고요. 네. 예. 어쨌든 뭐 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그러니까 생중계되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까지 직접 언급을 한 내용인데 예. 원내 대표가 거기에 곧바로 이제 반론을 펴고 당 내에서도 이제 다른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않는 모습, 친한계를 제외하면 우군이 이제 많아 보이지 그렇습니다. 않는 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정성국 의원이 친한계 의원은 지금 30명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가 새를 불릴 수 있을지. 지금 어차피 새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간에 좀 침묵하고 있는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이제 당내에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두께가 상당히 좀 두껍긴 합니다. 예. 오늘 뭐 모 언론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한동훈계하고 이제 친윤계의 숫자 자체는 거의 좀 비등한데 20명 선으로 이제 비등한데 중간지대의 숫자가 많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 과연 그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는 하여튼 점점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 다른 얘기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제 종합감사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역시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에서는 여러 소란이 있었는데 과방위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민주당 소속의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냈던 보도 자료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국정감사 발언 시간의 전체 19.89%를 최민희 위원장이 차지했다. 그래서 의원들 평균의 5배다. 이거는 과도한 갑질에 해당한다라고 모니터단이 이제 비판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거는 팩트를 빙자해서 욕을 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안 참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수진 의원이 다시 제목은
열정적 국정감사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는 제목이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애둘러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또 이제 강하게 이제 네.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았는데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을 흔들고 시작하는 거를 참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마음이 연약해서 흔들린다. 네. 아주 괴롭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김현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이 말을 보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는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또 뭐 쌍소리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제 과방위가 굉장히 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웠는데 거의 뭐 욕설이 오가는 예. 수준의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회가 선언이 되니까 예. 그 정회 그 과정에서 방문진의 한 직원이 혼절해서 쓰러지는 예.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 김태규 부위원장 예. 지금 이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혼잣말로 XX 예. 사람 죽이네 죽여 예. 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게 이제 포착이 됐고요. 예. 이걸 이제 노정면 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예. XX 다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했다. 반드시 사과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모욕죄 고발을 의결해달라라고 예.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태규 직무대행은 뒤에 표현한 거, 그러니까 죽이네 죽여라고 한 거는 맞지만 앞부분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예.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고 사람이 쓰러진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한 것이다. 예. 누군가를 특정해서 따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예. 이럴 때는 보통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욕을 한다. 파우치 사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에 이제 그 KBS 사장 최종 후보로 된 박정범, 박장범 그 앵커를 가리키는 겁니다. 파우치 사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눈에 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끼어들어서 이제 국회 권위를 이용해서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하는 거는 권한 남용이고 올건이다. 김 직무대행한테 입장 표명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의결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과방위에서는 국회 모욕죄를 들어서 이제 고발을 하기로. 그게 논란이 된 게 그 숫자 들어가는 발음과 비슷한 욕을 했다 이거죠? 네, 직접 욕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그 욕을 하는 장면은 없더라고요. 보면 정회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카메라 이 마이크에 이제 포착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들은 사람이 몇 명 있다면 한 것 같은데, 그죠? 한 것 같죠? 지금 들은 사람이 노정면 의원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렇다면 영상이 있긴 있답니다. 보니까 소리가 들어간 영상이 그렇다면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에서 그 숫자 발음이 나는 욕을 한다는 건 혼잣말이라도요. 그렇죠. 그게 과연 어떤 아무런 의식 없이 할까? 그렇게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